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영포자들도 합격시키는 장서영 소방영어의 장서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선은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소방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갈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지금 노량진에서 가장 많은 영포자들을 가장 많은 합격생으로 배출해낸 영어 선생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처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영포자이시겠죠? 네, 저를 만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포자에서 탈출하고 합격생으로, 즉 일선에서 지금 벌써 이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노량진에 온 지 한 3년 전쯤 노량진에 이제 이 소방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 시험이 특히 소방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소방 영어가 이렇게 영어 시험이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또 이 소방 영어가 다른 직렬의 어떤 일반 행정직이라던가 경찰직 영어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부로 쉽게 좀 접근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년 동안 이 소방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일단 우리 소방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은 영어를 가장 못합니다. 네, 5가지 과목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장 끝까지 발목을 잡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일 텐데요. 제가 이 노량진에서 아마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가장 많이 이 기초자들, 그러니까 이 영포자들을 가장 많이 구출해낸 선생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노베이스라고 하죠. 그 친구들을 참 많이 이렇게 기초를 쌓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참 많은 거를 오히려 느낀 것 같아요. 꿈이 영어 때문에 다른 직렬로 바뀌기도 하는 것도 참 많이 봤고, 그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방 영어를 이 책을 처음으로 출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사실 이거예요. 어떤 난이도의 혹은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될까? 이 책을 가장 많이 고민해봤는데, 근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어떤 난이도의 수험생분들이어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이 영포자도 합격시키는 장서영의 소방영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어를 전공했고, 사실 아주 간단하게 제 자랑 조금만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외고 나왔고,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저처럼 처음부터 영어가 좋았던 사람들은 이게 공부의 끝이 어딘지를 사실은 보지 않고 그냥 이 깊이에 더 빠져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책을 쓸 때 내가 만약에 진짜로 아무런 분야에,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처음 들어오는 거고, 게다가 이 분야를 싫어해. 그러면 과연 내가 공부를 할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가장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이게 얼만큼 하면 될 수 있을까? 내가 인풋을 얼마나 넣으면 내가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까? 과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자 바로 이렇게 영포자도 합격시키는 장서영 소방영어를 만들게 됐고, 이 책에는 크게 여러분들 2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처음 시작하실 때 먼저 이 소방영어는 과연 뭐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기초가 진짜 없는 노베이스의 사람도 할 수 있는가,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시험 영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교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우리 여러분 소방영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증여를 준비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공채 소방 영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구급 특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만나 뵙게 될 바로 그 영어는 바로 공채 소방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구조구급 특채는 어떤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공채 영어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구급 특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휘 위주의 생활 영어 위주의 단어를 좀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뭐 부목을 대세요. 뭐 예를 들어 아임리 요법의 순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준비해야 된다면 공채 소방 영어는 그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일반적인 영어라는 게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일단 시험의 구성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소방 영어는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 총 영어까지 합해서 총 5과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영어가 이제 한 과목 들어가 있고 영어 한국사, 국어가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어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 영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잡아먹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 100분 동안 5과목을 볼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쵸? 100분 나누기 5를 해서 그래 내가 영어를 20분 안에 끊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주 이상적으로 본다면 그게 가능해지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생들에게 물어보면 보통은 35분 아주 많게는 40분 정도까지 영어에 할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일단은요, 영어를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킹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대략적으로 35분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역은요, 그게 어휘 영역, 생활 영어, 그리고 문법, 독해 이렇게 4가지 영역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보이세요? 독해 영역이요, 바로 15문항 그리고 총 5문항. 그래서 여러분 총 합하면 10문항 그리고 5문항 합해서 총 독해만 15문항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단어 문제야 뭐 내가 밑줄 쳐져 있는 단어 보고 골라내면 되는데 독해는 내가 지문을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어줍지 않게 단어만 외우고 시험장에 간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2018년도 가장 최근 하반기 출제됐던 거 가지고 일단 나와봤는데 어휘는 한 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어휘라는 게 정말 그 밑줄 쳐져 있는 딱 단어 문제로만 나온 거는 한 문제지만요. 독해 지문 속에서 나온 어휘 문제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어휘 문제? 그러면 어휘 날려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독해 유형을 가장한 어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비중이 낮은 거라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 영어 그리고 문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반 행정직 준비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것 꼭 한 가지 염두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공무원은 문장을 하나 주고 이 문장에서 이 문장 보기가 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게 뭔가 고르는 게 일반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소방의 경우에는 문법이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따 보여드릴게요.